예,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토의 균형 발전 못지않게 교육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균형 발전 없이 국토의 균형 발전은 유언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야 할 쌍두마차입니다. 요즘 농어촌 지역이 인구 절벽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인근의 대도시로 전출하는 세대의 대부분의 이유가 직업보다도 교육이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당국이 생각하는 우리 도농 간의 교육 격차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 격차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정착된다면 한 번으로 우리 도내의 교육 격차가 해소되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 어렵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정된 우리 교육발전, 균형발전, 교육지원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되어 내년 2020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고견을 담아서 이 남북권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우리 도내의 교육 격차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과정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은 이 자리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교육위원 전원이 와 있습니다. 2020년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교육과정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남부 이 3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김재종 또 우리 군수님께서 선배 또 도연이시지만 정말 교육에 열정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균형발전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경비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11개의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서 6개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자체를 설립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우리 또 김재종 군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옥천은 우리 교육이 좀 나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더 평준화될 수 있는 균형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황기철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입법 발의하셔서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 나오셨는데요. 하여튼 이 예산이 정말 잘 집행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4개 군에서 지금 교육 우리 교복에 대한 부분들도 선행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종 군수님께서는 우리 옥천의 학생들에게 재정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다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교복에 대한 지원조례도 통과가 되면은 옥천 우리 군도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100%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 다른 우리 아동들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을 잘 집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옥천에는 인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황기철 부의장님도 교회에서 부의장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충북도와 우리 교육청이 한 9조 정도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집행하는 또 박형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옥천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옥천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이루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옥천 교육이 그리고 남부 우리 3군의 교육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지도를 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 경비를 못 받는 그런 군이 있죠. 우리 소원,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이런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정말 한 방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2020년부터는 그런 교육 경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커나가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신 우리 황규철 우리 의원님께서 또 교육위원회에 계시면서 정말 큰 업적을 쌓아주셨고, 오늘 이 간담회가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서동화 부위원장님도 이렇게 원기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박형용 우리 예결산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옥천에 오신 거 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이혜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보은영동 교육장님, 또 우리 교육 관계자,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육은 100년 대계에 하루도 빼놓을 수 없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옥천 군도 교육경비 조례를 14년도까지 주다가 지금 이제 못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또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더 큰 성과로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서동화 부위원장이 옥천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옥천은 모든 학교 급식을 친환경 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보다도 더 잘 먹고 있어요. 우리는 친환경으로 만든 농산물을 먹지는 못해도 학교만큼은, 학생들만큼은 친환경으로다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잘나서는 아니다. 우리 옥천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들 감사드리고, 먼 길 전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안색이 어째 축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린가요? 아니죠? 우리 군수님, 도의원님, 또 두 분, 우리 박형용 의원님, 우리 이게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부 상군의 교육은 걱정할 게 없다. 우리 도에서 내려오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 박수가 굉장히 어려운 박수고 이게 무거운 박수입니다. 네. 이 정책이라는 것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죠. 근데 특히 교육 정책은 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육의 그 최일선에서 몸소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애기들하고 어린이들, 학생들하고 이렇게 참 씨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영동은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양강면 개봉리 419번지가 제 고향인데, 또 옥천은 또 여와서 한 50년 제가 살고, 보는 뭐 이제 청주를 가면서 자주 들리고, 이렇게 해서 뭐 남부 상구는 참 이웃집어 같은데, 이 교육하면은 여러분이 참 일선에서 정말 피부로 느끼게 있지만,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요즘에도 무슨 뭐 자사고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해서 뭐 웬만한 사람은 알아듣도 못하는 저게 무슨 제도인지 말이야, 이해도 못하는 거 가지고 중앙에서 많이 싸우고 있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최일선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서는 그런 데 휘둘리지 않고 진짜 어린이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노고를 아껴주지 않는 걸 보면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정말 교육은 얼마나 어려우면은 애기 하나를 교육시키는데, 학생 하나를 교육시키는데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까지 생겨났겠어요.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시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곳에
우리 군수님이 계시고 의원들이 있도록.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훈교육지원청 우리 박준석 교육장이 오셨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의 이혜진 교육장님이십니다. 영동교육지원청 박천호 교육장님이십니다. 보훈 내북초등학교 이광우 교장선생님, 옥천중학교 이용희 교장선생님, 영동 새로울중학교 육지송 교장선생님, 충북교육청 김상열 정치획기획과장님이십니다. 충북교육청 주병호 예산과장이십니다.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제3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은 당해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배상된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 보조금을 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또 그 열악한 지방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위반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이제 묵인했습니다. 묵인하다가 2013년도 10월경에 전국 지자체의 예산 담당 부서와 우리 행안부가 회의를 거쳐 이 교육경비 보조를 주는 지자체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는 그래도 그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이제 옥천이나 영동 보훈 같은 경우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10억 원 안쪽에 교육경비를 실제적으로 이제 보조해 왔습니다. 그 보조해 오다가 2014년도 그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를 제 식구 월급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력하게 지자체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 일부 이제 교청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관련 진정 사건을 행자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우리 옥천이라든가 영동, 보훈, 또 대산, 진경, 단양 실제적으로 열악한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 5개 교육지원청에는 2015년부터 교육경비를 실제적으로 이제 보조를 못 받게 됐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옥천군 장학회를 통해서 이제 우회 지원도 일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은 하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기존에 한 10억 이내에 주던 교육경비는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이제 10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할 생각만 했지 실제적으로 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이제 교육원에 오면서 야, 이 문제는 우선 그 중앙정부의 그 교육경비 보조 그 제한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옥천, 영동, 보훈, 대산, 단양에 그 있는 의원들이 10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우선 그 중앙정부에서 이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존에 주던 교육경비를 보조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2020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우리 집행과 교육위원회에서 정하고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이제 주고 있는 청주라든가 충주, 제천, 음성, 진천의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주는 예산의 평균액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지원 금액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주고 있는 예산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면은 그쪽 지자체에서는 역차별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도교육청에서 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쪽 평균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적게 이렇게 하기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파이는 키워놨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예산이 1년에 한 3조가 약간 넘는데 1000분의 3 이내로,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은 약 90억 이내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주는 그 평균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내년부터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평균 5개 교육지원청에 내년부터 약 6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부가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갖게 된 이유는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조금 이따 우리 예산과장님으로부터 이제 설명도 듣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남부상군 교육가족과 그리고 대산과 단양에서 오신 교육가족과 협의하고 또 여기서 주신 고견을 이 지원 사업 내용에 넣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패널들 말씀 들으시고 그 이후에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교육과정 여러분께서 건의사항도 해주시고 또 이 사업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는 정책 간담회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김상렬 과장님과 또 예산을 책임지는 주병호 과장님 오셨는데, 즉답이 가능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손전화를 메모를 해서 또 전화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 제정하게 된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우리 충북교육청 주병호 과장께서 그 예산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저기 황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렵게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오늘 이런 자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그 조례 예산에 관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례 균형 조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고 아마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지금 취지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 이제 그 교육 예산과 도청 예산과의 이제 좀 큰 틀로 예산의 어떤 흐름이 어떤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교육경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다음에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 내용에는 지금 조례에 이제 큰 틀로 되어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이제 뭐 교육장님이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지금 같이 자리를 해주신 우리 교육가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담아서 정책에 반영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은 저희는 국세 세금으로 인해서 보통 교부금을 받는 게 한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자치단체와 같이 중앙정부와 예산을 각 부처별로 다니면서 사업비를 따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책을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수혜가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내국세의 일정한 부분을 나눠서 각 시도로 주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받는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에서 도청으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자체 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 교육 예산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여기서만 오늘도 얘기가 되면서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게 이제 좀 먼저 용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전입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해서 법의 법령에 구체적으로 몇 프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법정 전입금입니다. 그 다음 비법정 전입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이제 법정 전입금을 보면 시도세, 세금으로 걷는 거는 도청에서 반드시 저희한테 교육으로 전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 전입금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도청에서 받는 비법정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제 공공도서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교육공비 보조 이런 건 도청에서 비법정 전입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의 지금 화두가 되는 자치단체에서 법정 전입금은 뭐가 있고 비법정 전입금은 뭐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법정 전입금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인 교육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교육급여라면은 이제 급식 지원이라든가 어떤 법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저소득층 상위 66% 이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법정 전입금이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법정 전입금입니다. 그다음에 비법정 전입금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비법정 전입금을 지금 각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례에 보면은 5% 이내에서 아니면 7%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규정은 조례에는 시군 조례는 많이 이제 폭넓게 많은 데는 7% 이상까지도 이제 불에 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입하는 비율은 이제 재정 수입이라든가 세입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시군 정도는 완전히 예산의 범위라고 구체적으로 몇 프로는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한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시군은 그걸 좀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한 시군 6개에 한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비 보조에 관한 먼저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이해가 쉽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이렇게 좀 자료에 있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육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지자체 현물 지원, 요것을 제외한 부분들이 지금 표에 나타난 2018년도까지 나타난 그 현황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상대적으로 다음 쪽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조례 내용을 아마 대기하시면서 먼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합니다. 지원금에는 아까 말씀드린 폭넓게 뭐 일정 부분을 파일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대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인 요소가 생겨서 타 시도 지원되고 있는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진천에 대한 평균값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30억 정도 내외가 나와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는 30억 규모로 이렇게 해서 좀 산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값이 5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표입니다. 이 표를 먼저 설명을. 그다음에 급당비가 162만 1,000원, 학생당 7만 3,000원. 그리고 보건업종 영동 안 받는 데가 교당 경비가 180만 원, 급당 경비가 282만 원, 학생당 경비가 18,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30억을 가져가 계산을 했을 때에 균형 계산했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 여기에 지금 나가는 게 5억에서 5억 5천에서 한 6억까지 정도가 각 시군의 100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시군에 대해서 이 30억이나 31억이라는 재원을 배분하는 이렇게 해서 산출 기초로 좀 담았습니다. 네, 다음 순입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재원, 이런 방금 우리 한규철 의장님께서 이번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이 되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주봉호 예산과장께서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라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들께서 어떤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담아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게 오늘 간담회의 사실 내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에 대한 철학을 좀 한 2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한국 전쟁을 겪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나라에서 우리 동네 블록이라도 쌓아서 학교 하나 지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주변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논밭대기라도 떼어서 학교에 보태 쓰라고 이렇게 내놓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어렵게 학교 만들고 선생님들 보내주는 것만 해도 우리 지역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마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 국가의 존재의 의미나 또 교육에 대한 그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라 사정이 하도 어려울 때니까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뭐 앞으로 진행 좀 과정은 있겠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지금 조례안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또 금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교육비도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금년 초부터는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이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거 나라 돈으로 너무 그 교육에 돈을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께서도 일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육청의 김병호 교육관님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느 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어느 부분은 학부모들이 책임을 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0%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완전한 교육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고 이 인재들이 또 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고 그래서 또 다음 후손들에게 더 질 높은 교육 복지를 실현해내는 것,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선진국, 제대로 된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당장에 저희 뭐 교육당국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육 재정이나 교육 여건, 여러 가지 국가의 경제 규모 이런 것들로 볼 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쪽이죠. 5쪽에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오해를 하시면은 아니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다 보면은 오히려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6개 자치단체가 열심히 지원해주는 그런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거 역차별이지 않느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가 비교를 해보면은 표가 납니다.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 지금 5개 청주, 충주, 제천을 포함한 음성, 진천 5개 지역의 자치단체 투자가 학생 1인당 73,000원인데 거의 100만 원, 10만 원 내지 2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오히려 더 이거 자치단체가 지원 안 해주고 지원 사업 계획이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우리 각급 학교의 그 의견도 듣고 주변에 또 지역 주민들을 여기도 의견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 중에서 우리 보훈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다들 알고 싶지만은 지역적인 현황상의 특징은 다문화의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다가 약 한 12% 정도 학생 수의 12% 정도가 다문화 학생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각급 학교의 그 실태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문화 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 학력 저하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높은 다문화 학생 그 비율에 따라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좀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은 제가 단순하게 제 개인적으로 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각급 학교의 의견 수렴과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한 3차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온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아까 그 대상 사업 선정 및 집행에서 보면은 거기 이제 모든 그 분야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하는데 지원을 좀. 저는 그동안 참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누가 소개하신 것처럼 옥천 군수님은 이렇게 왜 교육 군수님이다 할 정도로 교육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지역에서도 또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다 오늘 특히 또 교육균형발전 정책 간담회를 우리 옥천 지역에서 하게 된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를 있기까지 한기철 도의회 부의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웃 영동이나 보호는 물론이고 먼 지역에서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더없이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저는 바라건대 교육 수요자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잘 분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도 그렇게 좀 잘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런 돈이 없던 돈이 한 지역에 5 내지 6억씩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저기 단체에서는 꼭 이거를 어떻게든지 따내서 그냥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꼭 그 좀 소외됐다든지 꼭 필요한데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내서 그 꼭 필요한 곳에 어떤 곳은 너무 넘치고 어떤 곳은 부족하지 않게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잘 예산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학기 때에는 이 옥천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은 오늘 이렇게 생각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함께 더 자세히 계획 세워서 하겠지만 저는 8월 말로 이제 교육계를 떠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년을 하게 됩니다. 제가 42년 반 동안 충북에서 교육계에 몸담고 이제 그 마지막 교육장이라는 이름표를 떼는 날이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오늘 이렇게 있으면은 2학기 때 많은 것들이 계획되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돼서 이루어질 건데 그때까지 함께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경비 보조가 끊기면서 그 거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역의 거점 학교가 매년 1억씩을 받았었는데 그 교육 경비가 중단되면서 이 거점 센터 3곳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시골 학교의 그 학생들의 여건이 교육 여건이 열악해졌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상사업 선정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유형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서 특별교실 환경 개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확충도 되는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2천만 원 예산으로 도서실 환경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예산 요구서를 냈을 때 도서만 구비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시설도 다 개선해서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교육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동 새노을중학교 교장 육지소입니다. 저희 학교는 금년도에 기숙형 중학교로 이제 새로 출발해서 그 3개 중학교가 한 학교로 통합이 되면서 좀 예산 지원이 좀 충족이 될 정도로 좀 예산이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교육청에 근무할 때 느꼈었던 게 지자체에서 교육 경비가 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 경비를 지원을 못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참 열악한 지역인데 지자체에서도 좀 더 도시보다도 더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특히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영동 군청에서 우회적인 지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새노을중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충분하게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 교육 활동 이것이 좀 다양하게 지원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이쪽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만은 아까 우리 김상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속적으로 지원해줬던 이것이 중단이 되면은 저희들 같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그 학교당 한 1,500만 좀 안 되게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고 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그 1:1 맞춤형 지도 학습 인턴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를 세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하는데 많은 이제 차량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예산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이렇게 스포츠, 여름에 수영이라든지 겨울에 스케이트, 스키 이런 경험을 못하는 교육 과정에는 나오지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그런 예산 지원. 그다음에 그 진로 체험 활동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학교도 체험학습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진로 체험을 위해서 서울 뭐 자벌드라든지 이런 데를 가려면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해야 되고 가면 지쳐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두 프로그램 하고 난 다음에 또 내려와야 되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권역별로 3개 학교나 4개 학교 아니면 5개 학교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그 진로 박람회를 묶어서 이렇게 권역별로 하면 그 각 진로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든지 또 아니면 뭐 경찰, 스튜어디스 또는 뷰티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학교에서 그 여러 학교들이 이렇게 인근에 있는 학교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실시를 하면 아이들 시간도 절약이 되고 아이들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이 경찰에서 만든 자료 제가 보니까 뭐 거의 뭐 흠잡을 데가 없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돼 있는데 이제 아까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그 학교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 관련도 있고 프로그램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학교에다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데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천에도 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실내 2개가 있는데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활성화되는지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요. 또 청소년 관련 체육이나 문화센터 운영 것들도 좀 만들고 또 운영을 좀 잘하고 또 우수 교육계에서의 질을 크게 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수교사 유치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서 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학교 교육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로 어떤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가실 일이 없고 또 더 잘 되면 도시에서도 옥천으로 이사를 오는 그런 교육 환경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을 쓰고 저는 반드시 이 정책 한다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설명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쓰고 우리 프로그램 이렇게 했고 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그 평가를 해서 그것이 피드백되고 다시 아니면은 일선 학교에 이걸 직접 신청해야 될 학교에 우리 행정실장님 오셨을 텐데 이거 어떤 거를 신청해야 될지 상당히 또 궁금할 수도 있고 내일 첫 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이제 오늘 정책 간담회 끝나면은 바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공문이 갈 텐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이 9월 중에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이 끝나고 확정 통보가 됩니다. 그래야지 또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불과 시간이 한 달이나 한 달 반 사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책 간담회를 했고 두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균형 발전 사업인데
교육균형발전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하면 수도권에 정책에 치중하고 또 우리 도지사님도 선거 때는 균형발전 얘기했는데 되고 나면은 또 청주에 또 치중하고 또 일선 자치단체도 또 되고 나면은 또 이제 그 읍에 치중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균형발전 있게 좀 지원해야 되고 또 읍과 면이 이 골고루 예산이 반영될수록 꼭 좀 이 자리에 이제 계신 우리 그 담당 정비가 오셨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갖고 여기 오기 전에 그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받고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뭐를 사용하고 있나 큰 틀로 이렇게 좀 제가 한번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고 일단은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들도 그 우리 주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일정 부분은 할 수 있게끔 이제 넣었는데 이 돈은 좀 아깝지 않냐. 우리 시설 사업은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도 가능한데 이 교육 경비로 시설비를 쓰다 보면은 좀 아깝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소규모 시설 사업을 한다면은 충분히 뭐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설 사업은 그 이 교육 경비 사업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사업과도 좀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차별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청주, 충주, 대천, 음성, 진청에서 쓰는 걸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력심장이면 영문대 진학학원 진학지원 육성을 위한 맞춤형 학력심장 프로그램, 학습종합 클리닉 운영, 진로학습 코칭 프로그램 운영, 영어 체험교실 운영, 창업 동아리 운영도 쭉 그런 사업을 쓰고 있고, 또 이쪽 이제 예체능에서 보면은 뭐 뮤지컬반 운영, 오케스트라반 운영, 풍물패 운영, 중찬단 운영, 사진 동아리 운영, 뭐 바이올린반 운영, 전통문화 계승 동아리 운영, 미술문화 활동, 난타반, 사진 동아리 그런 사업도 이제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체육 쪽에는 뭐 수영교실 운영, 카누교실 운영, 배드민턴 스포츠 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 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